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단 한 권의 소설로 세상을 바꾼 미국의 여성 작가와 그녀가 남긴 두 권의 소설 속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의 작은 마을 몰로빌. 1926년 4월 28일 이곳에서 넬 하퍼 리라는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에이머사 콜먼 리는 지역 변호사이자 신문 편집인이었고 정의감이 강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태어났던 시기, 미국, 특히 남부 엘라베마주에서는 백인과 흑인 간의 적대감이 컸었기에 딸에게 이상과 현실이 뒤섞인 세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하퍼리는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세상의 불합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마을 경험, 지역사회 관습, 그리고 백인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법정 이야기는 이후 그녀의 대표작 앵무새 죽이기에 생생히 투영되며 재탄생하였습니다. 하퍼리는 민첩하고 밝은 성격의 소녀였지만 그녀의 어머니 프란시스 핀치 리는 조울증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고 자주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기를 원했으므로 어린 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웃집 소년 트루먼 카포티와 보냈습니다. 두 아이는 상상의 세계에서 놀며 관찰과 기록을 즐겼습니다. 트루먼 카포티는 훗날 인 콜드 블러드,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작가로 유명해집니다. 하퍼 리와 두 사람은 성장 후에도 문학적 교류를 나눴고 서로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1959년 하퍼 리가 동행한 카포티의 실제 범죄 취재는 카포티의 대표작 인 콜드 블러드로 이어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문단의 흥미로운 일화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1944년 하퍼 리는 엘라베마 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데이트보다 읽고 쓰기를 즐겼던 그녀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1949년에 중퇴합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유머 잡지인 레머제머를 편집하고 대학 신문인 크림스나이트에 글을 썼습니다. 중퇴 후 뉴욕으로 간 그녀는 낮에는 항공사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1957년 리는 제이비리 핑코 컴퍼니에 원고를 제출했지만 다시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리에게 1년 동안 마음껏 글을 써보라며 생활비를 건넸고 그 선물 덕분에 1960년 비로소 앵무새 죽이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남부의 가상 마을 메이컴을 배경으로 어린 소녀 스카우 핀치가 아버지 에티커스와 함께 정의, 편견, 양심의 의미를 배워가는 이야기는 출간과 동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설의 중심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흑인 남자 톰 로빈슨이 있습니다. 그를 변호하는 에티커스 핀치는 세상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진실을 지킵니다. 그가 스카웃에게 남긴 이 문장은 오늘날에도 인류 양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를 이해할 수 없단다. 리의 글은 분노 대신 공감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인종차별의 부조리를 폭로하면서도 인간 안에 남아있는 선함을 믿는 시선은 당대의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설은 출간 즉시 찬사를 받았고 1년 만에 100만 부가 팔리며 1961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는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그레고리 팩이 연기한 에티커스 핀치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문학적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이후 하퍼리는 세상에서 거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새로운 작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밝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성공은 내가 두려워한 괴물이었다. 리에게 앵무새 죽이기는 자부심이면서도 짐이었습니다. 독자들과 평론가들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새로운 작품을 기대했고 그녀는 자신이 세운 기준보다 더 깊고 넓은 작품을 다시 써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녀가 택한 건 세상 대신 고요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5년 파수꾼을 세워라 출간 때였습니다. 55년 만에 미국의 대형 출판사인 하퍼콜린스에서 출간된 이 소설은 그러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자들은 하퍼리가 정말 이 소설의 출간에 찬성했는지조차 의심했습니다. 하퍼리는 이 소설이 앵무새 죽이기보다 먼저 쓰여졌었다고 밝혔습니다. 1957년 그녀가 파수꾼을 세워라의 원고를 제출했을 때
당시 편집자들이 리에게 이 원고를 스카웃의 어린 시절 회상으로 바꿔보자고 조언하면서 소설 앵무새 죽이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라에서 스카웃 핀치는 성인이 되어 진 루이스 핀치라는 이름으로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 에티커스가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인종 편견에 물든 인간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토록 정의롭던 아버지가 이제는 흑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니.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고향의 의미를 근본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에티커스는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사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진 루이스는 그건 불의한 질서를 방치하는 변명일 뿐이라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당신은 제가 존경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고향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 삼촌 잭 핀치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는 루이스가 세상을 단순히 선악으로만 보려 한다며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양심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일깨웁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성서 이사야서 21장 6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라. 이 말은 세상의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켜보는 사람, 즉 내면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설 속에서 진 루이스는 아버지도 결국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며 자신이 추구하던 이상은 현실 속에서 때로는 깨져야만 진짜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라는 앵무새 죽이기의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인간의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가 순수한 정의를 노래했다면 파수꾼을 세워라는 성숙한 양심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하퍼리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진실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평론가들은 이것이 하퍼리의 진정한 용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간 도덕의 불완전함과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문제를 정면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양심이란 세상이 틀렸을 때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다. 하퍼리의 문학은 단순한 사회 비판을 넘어 인간의 도덕적 성장과 내적 성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악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기독교적 윤리와 인문주의적 사유를 조화롭게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하지만 살아있는 문장, 일상 속의 위선을 드러내고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해부하는 시선은 오늘날에도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야기가 지닌 인간다움, 양심, 용기의 의미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2001년 시카고 시는 도시의 모든 성인이 이 소설을 읽게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하퍼리는 엘라베마 명예 아카데미에 헌액되었습니다. 축하식에서 청중에게 연설해달라는 요청에 니는 바보가 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하퍼리는 명성과 소음 대신 고요를 택했고 뉴욕의 화려한 문단 대신 엘라베마의 조용한 거리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가고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를 작가가 아니라 관찰자라 칭하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기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내가 본 그 불완전 속에도 희망이 있었어. 그 희망이 바로 그녀의 글 속에 남았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지금도 매년 수백만 부가 팔리며 미국 청소년 필독서, 인권과 윤리 교육의 교재, 법정에서 정의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녀의 고향 몬노빌은 마을 전체가 하퍼리 문학관이자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19일 89세의 나이로 고향에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장례식에는 가족과 소수의 친구만이 참석했습니다.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자리에서 세상을 본 적이 있는가? 하퍼리는 법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재판했고 그녀의 문학은 우리 안의 에티커스와 스카웃, 톰 로빈슨을 깨우며 말합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희망은 남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읽어주는 채널 모퉁이 북카페였습니다.